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리호의 성공에 조급해진 북한이 오히려 한국과의 격차를 증명하는 지중수를 두었다. 5월 31일 06시 29분경 북한은 서해에서 남방향으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호를 발사하였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사를 했다, 잘했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가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라는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위성 발사 기술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의 결의 1874호로 발사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누리호의 성공에 김정은 역시 보란 듯 자국의 위성을 발사하였지만 일천리 간다는 천리마 발사체는 추락하였고 일만리 본다는 만리경은 눈도 못 뜨고 그대로 수면 아래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발사 이후 단분리에 실패하면서 전라북도 군산 서쪽에 위치한 어청도 서방 200km 지점에 추락했는데요. 북한은 1998년 8월 이후 이날까지 모두 7차례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는데 5차례 발사에 실패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례 발사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공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광명성 2호 3호로 인공위성을 궤도까지 올려놓았지만 이는 발사에만 성공한 것이고 정작 위성은 지상센터와 교신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유한 위성기술 수준도 우주기술 강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은 지상관측 영상이나 사진 등 위성활동 결과물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지상국과의 신호송 수신과 위성 자세 제어 등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등 위성이 지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날 추락한 북한의 위성잔의 낙하 예상 지역은 한중 서해 경계선이었기에 우리 해군과 중국 해군의 선착순 눈치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발사 직후 이미 낙하 지점 일대에 중국 함정들도 수척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군 역시 북한이 발사를 예고했을 때부터 해군 인양 함선이 서해 해상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 한국이 인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수심 70m 바다에서 인양한 물체 분석을 통해 추진체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건져 올린 북한의 발사체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볼 땐 정은이가 먹으려던 모카본이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연료 탱크였습니다. 하도 표면이 거칠어 가죽막을 덮어 씌웠나 했지만 확대해보니 그냥 탱크의 금속 표면이었죠. 지난 2016년 한국이 건져 올린 광명성의 잔해물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은 용접 기술과 같은 기본 제작 능력이 조잡한 수준입니다. 이건 뭐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옥상 물탱크가 더 맨들맨들할 것 같아요. 참고로 누리호의 연료 탱크의 모습은 이러한데요. 깔끔 그 자체죠. 북한은 지난 21일 한국의 누리호의 성공에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자 이를 배아파하며 이번 발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발사체의 이름을 천리마로 변경한 것은 김정일 시대를 넘는 김정은 스스로의 업적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이었는데요. 이번 위성 발사를 앞두고 딸을 대동해 여러 차례 현지 지도를 반복하거나 로켓과 위성의 이름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올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기대와 달리 처참한 모습을 보이며 추락하여 정치적 승부수에 큰 상처를 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의 성능은 누리호에 비해 기술력이 한참 낮다는 평가인데요. 천리마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이 적용되었는데 듀얼 체인버 방식으로 대당 추력은 80톤, 총 추력은 160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누리호의 엔진은 더욱 상위 기술인 터보 펌프식 단일 체인버를 사용하며 대당 추력이 75톤, 총 4개의 엔진에 장착돼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로켓 부분만 놓고 본다면 북한 발사체와 추력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죠. 북한의 발사체와 누리호는 추력의 효율을 결정하는 연료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북한 발사체는 액체 연료로 질소와 수소 화합물인 하이드라진을 쓰고 산화제로 사산화질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이드라진은 보관이 쉽지만 소량만 노출되더라도 치명적인 유해 물질로 분류되며 또 추진제 1kg이 소비될 때 발생하는 연소 효율인 비추력은 270초에 불과합니다. 반면 누리호는 케로신과 액화산소를 각각 연료와 산화제로 쓰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사용하는 연료와 같은 것으로 누리호의 비추력은 대형 로켓들의 기준인 310초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호의 액체 엔진은 액화산소를 섭씨 영하 183도의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북한이 한국과 달리 비추력이 낮은 하이드라진 계열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에 모두 참여한 조광래 카리천 원장은 기술적 특성에서 한국이 개발한 엔진과 북한산 엔진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였죠. 또한 탑재된 위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찰 위성 최종 시험 결과물을 공개했는데 흑백 영상에서 해상도가 20m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상에 가로 세로 20m의 물체를 한 점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서방과 같은 경우는 0.3에서 0.5m에 달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결과물을 두고 군사용으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분해능이 1m 미만이어야 하기에 북한 위성은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죠.
이러한 북한의 실패로 인해 한국의 누리호의 성공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 역시 이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성과에 극찬하였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가렌 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누리호의 성공은 한국의 우주발사 기술에 대한 놀라운 입증이고 따라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부차관문은 여전히 특정 국가가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보단 다른 국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국의 위성을 발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더 효율적인데 이에 따라서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과 이번 발사에는 국가적 자존심과 위신 주권 등이 더욱 부각되는 요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한국이 주어진 중량 범위에서 북한보다 훨씬 더 정교한 위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해외 매체 최초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직접 방문한 미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의 실물과 제작 과정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미래 우주 산업에 대한 계획을 듣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South Korea has lofty goals for its fledgling space program that needed one giant leap of faith in a search engine to get it off the ground. Treaties between established space powers like the US, Russia, and France prohibit certain tech transfers to aspiring space club nations like South Korea, leaving its small team of pioneering rocket scientists to scour the web for ideas. 누리호 이제 초기 설계를 할 때 We looked up on the internet to compare and find a suitable launch vehicle. What caught our eye was the SpaceX Falcon Merlin engine. We developed Nuri, looking at the picture and using it as a point of reference to design. kerosene is a fuel tank. This is an actual Nuri 3-stage launch vehicle, not a replica. And Bloomberg News got an exclusive and unprecedented tour of the entire Naro Space Center, where the first 2 Nuri rockets were launched, including the first successful test mission last year. What did you feel when it launched for the first time? My heart is beating fast. And praying, please. Pray. The next launch, perhaps by as early as this May, will deploy actual commercial satellites, powered into orbit by those SpaceX-inspired but locally made engines, and their nearly 300 tons of thrust. We're trying to build a SpaceX-like company. It's a model that marries Elon Musk's cost efficiencies with South Korea's prowess in advanced chips. At present, the Nuri costs about $80 million per launch, compared to $67 million for the more powerful, larger payload Falcon 9. That's largely why later this year, South Korea's government-run KARI will transfer its commercial rocket launching to a private company, rocket engine maker Hanwha Aerospace. We're seeking to see if Hanwha can make this Nuri rocket profitable, but it's a very hard task. Elon Musk has made a very tight market for other companies. This is South Korea's main launch center and launch pad for the last 2 Nuri rockets and the next one that will be launched sometime later in 2023. But over here, they're going to expand it because they have larger ambitions for destinations further afield, including the moon and beyond. And liftoff of Artemis 1. Namely, participation in the NASA-led Artemis program to return man and payloads to the moon. National security, too, will be a key driver at a time when North Korea is improving its rocket capabilities, and a sanctioned Russia means one less rocket launch provider available to South Korea. 중요하게는 이제 It's important to find cheap launch vehicles from a business perspective, bu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untry to have the ability to put satellites or things like this into space when we want to. To get into the once fairly exclusive but now increasingly crowded Global Space Club, South Korea may emulate another American accomplishment, the Kennedy Space Center, to transform these sleepy islands in the nation's south into an aerospace industry epicenter. Stephen Engel, Bloomberg News at the Naro Space Center, Gohong, South Korea. 한편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를 토대로 ICBM 기술에서도 북한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더 앞서 나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 ICBM 기술도 사실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 위성 발사 실패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은 2단계 엔진으로 고공 엔진 부분입니다. 발사체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비행하는 엔진인데요. 그리고 이는 ICBM의 핵심 기술이죠. 역사적으로 ICBM과 위성 발사체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으며
로켓 엔진과 단분리 등 대부분의 기반 기술이 동일합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번 북한의 실패를 두고 2단이나 3단은 공기가 거의 없는 우주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실험할 때는 우주 공간에서의 연수 상황이 모사가 안 돼 분사구 쪽에다가 진공 챔버관을 연결해서 실험한다며 엔진의 단분리가 문제라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지만 2단 엔진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 방안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고공 엔진의 연소 시간은 100초에서 200초 정도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2만 초 이상의 지상 연소 실험을 실시했다며 북한은 대략 1000초에서 2000초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최신 ICBM 화성 17형 역시 이번 천리마의 문제와 동일한 2단 분리 후 엔진 결함으로 인해 실패했는데요. 누리호 발사체 팀을 총괄한 강선일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ICBM은 누리호와 체급은 비슷하지만 기술 성숙도 면에서는 떨어진다며 추력 조절 기술 등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에서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CBM이 있으면 뭐하냐, 핵탄두가 없으니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뭐 맞는 말이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뿐 기술력과 역량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선임 보좌관은 VOA와인 TV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는데요. If South Korea decides to arm with nuclear weapons, it has technical capabilities and can do it as fast as within 1 year. Is it feasible for South Korea to build nuclear weapons just in 1 year? In order to build a bomb, you have to enrich uranium-235 to 80 to 90%. In a regular commercial reactor, we only enrich to about 20% because you don't need more than that to produce electricity. South Korea has 24 nuclear reactors. It's actually number 5 in the world in having nuclear reactors. So there's plenty of capability there, should someone choose to do this, to enrich uranium to the 80 to 90% where you get fissile material that you can put in a bomb. The other way to go is plutonium, but again, these same reactors produce plutonium as part of their output. And so you could go the uranium bomb way or the plutonium bomb way, and a year is not a unrealistic expectation.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ICBM과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가진 치명적인 파괴력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므로 핵전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모든 핵 보유국은 생각보다 빨리 핵을 투발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초기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깊게 관여했던 아인슈타인 역시 이와 같은 핵폭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아인슈타인의 생전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폭의 핵심 원리를 발견했으나 끝까지 무기화에 반대했던 아인슈타인의 간곡한 부탁. 중국엔 사도 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